네, 오후 재판에 앞서서 네, 오전에 그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원 하계 휴정 기간 중에 재판이 있는지 문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휴정 기간에는 재판 진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증거 정리 등의 절차를 재판부에서 진행을 할 텐데 일단 공판기일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마칠 때쯤에 이게 이제 이 사건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이걸 특검에서 입장을 뭐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예, 지금 구두로 그럼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몫에 대한 권한대항의 권한 행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뭐 이런 해석론과는 변론으로 하고 헌법 제78조에 따른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그 헌법 제71조에 따른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근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 권한대행의 일반적 권한으로 임명했다라고 판단하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6월 5일 날 이완규 함상호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런 이 권한대행의 지명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녹취록에 녹취록에 있는데 조서에도 기재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자제라는 표현을 쓰시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해석론과는 별개로 네네. 그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 판단 기재로 그건 사용하지 않았고 저희는 헌법 78조와 71조에 따른 권한대항의 일반적 직무권한 대행의 권한으로서 지명행위를 했다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그 지명 권한이 아니고 헌법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몫의 지명 권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신 게 아니고 예, 그건 말씀이신 아닙니다. 거예요? 예. 네, 말씀하신 그대로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권한하고 지금 공조사 20페이지에 나온 인사불질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관계가 공소장 20페이지 정확하게 어떤 워딩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대답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린 헌법 71조, 78조의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그것을 대통령이 일반적 직무 권한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직무 말 그대로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 대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대한 그 권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인사검증 권한도 그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의 부수적인 권한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검에서는 이 그 권한대행의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권한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기소하셨다는 말씀이신 아니, 근데 거죠? 그렇게까지는 지금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헌법재판에 갇혀버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도 이제 판단을 유보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없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논리였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게 그 권한이 있다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결국 그 그 일반적 권한 대통령의 일반적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 예, 78조에 있는 예. 그 권한 내에 당연히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78조와 권한대행에 관련된 그 71조. 조항을 같이 묶어서 예. 이 권한대행의 이 한덕수 권한대행님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 권한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수사했다. 이렇게 그게 지금 맞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예. 근데 아까 명시적으로 말씀하실 때 헌법재판관 대통령 뭐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해석론은 변론으로 하고 예. 저희는 78조 71조에 의해서 그 권한의 일반적 인사권에 근거해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것은 헌법재판관이거든요. 재판관 지명이나 임명권에 대한 권한은 있다는 말씀 판단하신 것인지. 반대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날 취임하고 6월 5일 날 지명행위 철회를 했어요. 그건 앞에 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처리한 거거든요. 그 무효였다면 철회할 이유가 없었겠죠. 아니, 그래서 그럼 유효하고 권한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법정에서 예. 헌법재판소에도 판단을 유보한 거를 저희한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예. 어쨌든 기소를 했으니까 기소를 할 때 일반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동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아니, 헌법 78조에 있는 대통령 권한을 71조에 의해서 권한 대행이 행사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유보한 것을 검찰에서 그냥 기소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아니, 저희는 그 지명했다라는 게 지금 구성 요건이 아니고요. 그 네. 과정 인사 검증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 저희가 그 지명의 유무효라는 거는 공소장에 나와 있지도 않고 저희가 구성 요건까지 구성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이유도 없긴 한데 지명에 관한 권한이 저희는 직권 남용을 한 그 결과가 인사 검증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알겠는데요. 예. 그럼 지명에 관한 권한과 그다음에 그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그 헌법재판관 지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권한 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것은 지금 만약에 제가 그거와 별도로 질문 취지를 예. 이해를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권한은 여기서 논의할 바가 아니고 그냥 인사 검증 권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예, 예. 그럼 그것만 별도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권한이? 그게 또 인사를- 도돌이표 같은데 그게 이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총리께서 대행하시는 거니까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에는 당연히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 검증 절차가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 헌법재판관 지명권 또는 예. 임명권, 대통령 몫에 대한 예. 임명권에 대한 그 권한에 대해서 거기에 당연히 포함된 권한이 인사검증 권한이겠죠. 그런데 그렇겠죠. 앞에 예, 부분은 예. 이 부분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그렇게 되겠죠. 유보하고 예. 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상태. 아니 있는지 불분명한 없는지 상태에서 모르겠다는 근데 저희가 그걸 밝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아까 특보님 말씀이 헌법재판소도 그런 견해가 있고 학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이 그러니까요. 법정에서 말하는 게 예. 적절하냐는 그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하기를- 이제 밝히라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그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했을 때 이제 강요하실 수는 없는 문제 같고요.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게 예. 그 권한 대행에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보를 하셨는데 예. 그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 인사검증 권한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는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사실상 독자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사실상 행정행위가 검증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사실상 공무원 다회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아니, 이 사건은 지금 저기 헌법재판관에 관한 직무유기 문제지 일반적인 부분에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한청 정계선을 임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덕수 피고인께서 대법원에서 제청한 마용주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임명하셨는데 그게 이런 유효한 법률 행위로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6월 5일에 철회한 것도 유효함을 전제로 하지 않았겠냐. 저희가 뭐 얘기를 해본 건 아니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러면- 유효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하니까 그 임명과 그 행위들이. 네. 근데 그걸 저희가 예. 그게 그러면- 있다 예. 없다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자, 제가 이제 형사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이제 그 공소 사실을 특정하시는 문제가 있고 해당되는 적용 법조 이걸 특정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공소 사실의 각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 설명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문제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판단하면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일단 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일단 입장은 보류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입장이 있기 권한이 때문에 있느냐 그건- 없느냐에 그건 대해서는 이제 뭐 저희가 예. 자발적으로 밝히시는 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형사절차에서 밝힐 의무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보류하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더 물어볼 게 재판장님, 아니고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 변론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주장을 하시면 제가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걸 상대방한테 이런 입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고 이렇게 법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 답변을 요구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아까 우리 특검법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헌법 78조에 의한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이 71조에 의해서 권한대행에 의해서 행사돼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전제하에 수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권한대행한테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이 행사된 것으로 이해하고 수사를 하고 그 입장에서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이해되는데 재판장님께서는 그걸 조금 다르게 정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 좀 아닙니다. 정확히 할 그전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에 대한 재판 임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렇지만 그렇게 78조와 말씀하신 70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78조와 71조를 언급한다는 얘기는 그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 존재하고 당연히 헌법재판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그걸 기초로 이 그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고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해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이해하는 입장은 앞뒤가 모순인 답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법률적인 세부적인 주장들은 뭐 주장에 구속이 되는 게 아니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지만 예, 그 그런 특검- 부분을 예. 말씀을 하시고 변론을 하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특검 측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재판관님께서 정리하시는 게 특검 측 말씀하고 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뒤 부분에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헌법재판관 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권한 대행에게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뭐 다른 입장이신가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헌법재판 78조에 있는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권한 대행이 71조에 따라서 행사를 했고 그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상 논란이 있는 데에 있어서는 재량행위지만 재량의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엄정하게 절차에 맞게 공무원 임명이나 지명을 했어야 됐다. 이런 기조에서 저희가 수사를 한 겁니다. 그 지금 계속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자꾸 다른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게 명확히 권한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사실은 뭐 판단이 사실 안 됩니다. 이제 기소를 하실 때는 당연히 권한이 있다라고 전제하시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 오전에 재판장님께서 이제 갑자기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긴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쟁점을 하신 게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신문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제 재판장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함부로 이 오전에 있었던 그 말씀만으로 이 점심시간 잠깐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함부로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서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재판장님께서 화두를 주셨으니까 피고인 측에서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고, 그다음 피고인 측에서 어떤 의도로, 아니 피고인 측에서는 그러면 있다 없다로 판단하시고 하신 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그게 기소가 됐을 때 그런 게 그것이 권한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대응을 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아니 그 권한이 주장을 있다라고 해주시면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 때 잠깐 밥 먹고 20-30분 지금 예, 모여서 그건 논의한 걸로 알겠는데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구두 변론 하면서 저희 그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거기다가 저희가 명확하게 기재를 했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기재하셨는데요, 거기에? 특검에서 예. 이 임명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예. 이걸 기소했 걸로 한 걸로 보이는데, 하면서 이게 저희가 쭉 설명을 그러면은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주장은 저희가 뭐셨던 건데요? 그러면? 그래서 예. 저희가 그 문구를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2번을 반복했습니다. 일부러 2번을 반복해서 첫 번째부터 저희가 이 주장은 저희가 얘기를 아니요, 했던 그건 겁니다. 주장이 아니잖아요. 특검의 입장을 해석을 하신 거고요. 피고인 측의 주장이 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변호인들은 예. 특검에서 이 사건을 기소를 했을 때는 예. 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음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다 지금 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의사를 물었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 지금 명시적으로 제가 답변을 시간이 못 없으니까는 하신다고 심도 하시니까 있게 검토를 못했다 말씀드렸는데 예. 주장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검찰 입장을 특검 입장을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걸 뭐 때문에 어떤 핵심으로 어떤 무엇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지금 짧은 그 검토 시간으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 주장이 있으시면 그러면 대응이나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럼 예. 나중에 의견서를 내신다고 저희도 그 검토해서 반박 의견 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무슨 주장을 하시는 줄 알아야 제가 아주 심플합니다. 예, 없으면 예. 이건 기소는 잘못된 것이고요. 아니 그건 주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면은 그런 주장을 그럼- 주시면은 서면으로든 주시면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검찰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그 겁니까? 권한이 있으면. 있고 없고 있으면 관계 어떻게 뭐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있으면은 어떤 지금까지- 법률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저희도 대응을 해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증거 절차나 이런 신문 과정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권한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으면은 무슨 법률 효과가 생기냐고요? 무슨 법률 예, 이 재판에서 이 있어. 소송에서 있어야만 그거- 기소가 네, 그러니까 네. 나름 적부하다기보다는 기소가 말이 되는 것이고 네. 없는데 별도로 그 검증 권한 또는 이 지휘 뭐 이런 권한만 가지고서 기소를 했다면 그 기소 자체가 지금 이 권한은 그럼 그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는데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그 인사검증 권한만 별도로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전제로 기소를 한다는 그렇게 것은 주장을 주시면은 저희가 네. 만약에 있다고 없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응 논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주장을 주시면은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없다고 권한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봐도 이 사건이 네.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그렇다- 주장을 네. 명시적으로 주시는 거면은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있던 어떤 관계 없이 이 그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자꾸 그렇게 저희한테 다 말씀으로밖에 안 강요하지 들리거든요, 마시고 예.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그 시간을 좀 주시고 주장을 주시면은 대응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을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재판부를 설득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지금 뭘 우리가 대응을 지금 해야 되고 그 검찰에서 지금 어떤 적용 법조가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사실관계 이런 걸 먼저 아니 말씀하셔야 근데 지금까지 피고인 측에서도 재판장이 저희는 이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화두를 예. 꺼내시기 전에는 다 대응하고 계셨잖아요. 잘 저도 이제 재판장님께 말씀하셔가지고 갑작스런 이 뭐라고 우리 그 법조인데 쓰는 불이타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점심시간 지금- 짧게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주장이 아니면 대응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대응하셨던 건 뭡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근본적인 지금 거를 얘기하지 아까 마시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당연히 기소하셨을 때는 그 권한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그 인사 검증 권한 뭐 이 부분을 지금 권한 예. 남용했다는 지금 취지로 재판장이 기소하신 지금 것으로 알고 답변 저희는 드리기는 대응을 곤란하고 해왔는데 더 검토해 지금 와서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에 대한 예. 권한이 있습니까라고 여쭈었을 때 그 재판장님께서 물었을 때 그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저희가 지금까지 무슨 변론을 했는지 지금 저희도 지금 황당한 것이죠.
그럼 검찰에서는 이게 주장-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말씀인데. 아닙니다. 그렇게 그거 기소권 해석하지 남용 마시고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건 아닌 것 그렇게 같습니다.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예, 그렇게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뜨거운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예, 마시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 지명에 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로부터 나오는 파생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만 별도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사찰 권한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권한대행한테 그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식으로든 임명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전 해석이 안 되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그 얘기를 없습니다.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권한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인사검증 권한은 그 임명 권한, 지명 권한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서 파생돼 나온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 별도로 이 인사검증 잘못됐다고 권한은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소를 한 거예요. 예. 존재한다는 것인가요? 존재한다는 취지로 말. 네, 검증이 일단 뭐 잘못됐다고 예? 잘못된 거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고요. 그냥 잘못된 아니, 거에 지금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예. 인사권이 있으면 당연히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임명은 유효하다 이렇게 그런 말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전 그렇게밖에 안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들으시면 지금 법을 변호사님도 왜곡하시는 저희를 거예요. 설득할 필요가 없듯이. 네,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 들으시니까 제가 각자 그런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오전에 이제 재판 끝날 때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법률적인 평가 부분은 사실은 뭐 특검이나 변호인께서 주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별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답변을 검토해 보시기 답변하시기도 하시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뭐 말씀해 보시라고 드린 건데 근데 뭐 그게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 기소할 당시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걸로 보여서 답변을 안 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쟁점들은 이제 뭐 주장을 하시면 변호인들께서 주장하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자체도 재판부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법률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저희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변호인께서 하시더라도 다르게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만 들은 상태고요. 그래서 더 추가로 뭘 하시겠다고 하면 그 본인들께서 하시는 거라 뭐 제가 뭐 말릴 이유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서면을 내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적절히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인께서 뭐 성명을 요구하신다든지 뭐 서면을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진행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냥 다만 이제 그걸 강요할 의무라든지 그런 의무를 지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 권한과 관련된 부분은 앞뒤 부분이 좀 약간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다만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직권 남용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추가로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긴 한데 아까 오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일반적인 뭐랄까 과거에 해석하는 논리와 다른 의견들도 하급심으로 해석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과거의 판례조차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 남용이 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걸 당연히 전제로 한다는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른 논의들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연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걸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인 걸 말씀을 드리고 그건 법률적인 주장을 필요하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의무적인 건 아니라서 필요하시면 하시고 특검에서도 필요하시면 하시고 뭐 서면 내셔도 되고요. 변호인들께서도 필요하시면 하시고 뭐 서면 내시면 저희가 나중에 결론에 필요한 부분이 되면은 판단을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진표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입장이 어떠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제 제가 볼 때도 약간 말씀하신 부분이 앞뒤가 좀 어떻게 이해될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건 뭐 저도 예. 다만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판단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장하시면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님 당연히 그 재판님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 하급심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대로 뭐 기왕 이제 법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직권남용의 성립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된다는 의견이 뭐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의 어떤 권한 행사 또는 어떤 지시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의 범위나 그런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최근 경향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법률적인 어떤 견해는 저희들도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는 그런 대법원 판례의 취지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급심 판례 같은 경우는 아마 사법농단 사건들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기존의 해석과 좀 다른 의미가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존에 직권 남용이 되려면 직권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뭐 다른 견해들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판부가 그렇게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 중이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정인신문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이 사건 정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적은 내용 때문에 정인이나 정인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정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정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박성재.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판장님, 그 신문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가 좀 미리 이의 제기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예컨대 지금 13번, 15번 등에서 이제 제시하시겠다는 뭐 영장이나 이런 그 관련 서류들, 이거 지금 피고인 측에서 전부 부동의 하신 증거라서 이게 제시가 지금 적정한 것인지. 예. 네. 네. 박성재 증인 압수 영장은 동의하셨었습니까? 그럼 23번 조서는 부동의하신 거고요. 예. 그럼 변호사님께 제시 안 해도 되시면 그걸 안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기 요 증거가 저희는 위법한 수집 증거라고 또 위법한 사용 증거라고 또 이 압수조서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도 탄핵 증거로 사용될 그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주장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증거면 누구의 어떤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증거입니까? 한번 오늘 진술을 들어보면 아니요 이게 탄핵 명확히 증거를 쓰시려면 누구의 진술을 탄핵하셔야 되는데 누구 진술을 탄핵하시겠다는 거냐는 거죠. 예. 네. 그 다른 것까지 다 어떤 증거에 어. 왜냐하면 압수조서는 이렇게 부동의 하셨으니까 저희는 사실 압수조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도 이제 제시 못하는 거고 서증조사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제출될 수 있는 건지 절차적으로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닌지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제 순번 몇 번을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 699번의 일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특검 측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순번 699번으로 제출한 그 압수수색 영장 뒤에 압수조서가 있습니다. 33-1. 그 조서 부분은 지금 부동의 하셨는데 제시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냥 동의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뭐 그럼 지적을 하시려면
일단 제시하고 뭐 잘못된 걸 이렇게 증인한테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동의 한다고 해서 그것도 피고인 측에서 이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그걸 말씀하신다면 그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예. 그 탄핵 증거를 좀 넓게 봐서 뭐 그런 걸 허용하시는 재판부도 있고 예. 허용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는데 이 사건은 제가 아마 전에 재판 진행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양측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내용을 저희가 보고 해야 그게 주장하시는 그 위법 사유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일단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주장하는 위법 수집성의 사유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을 지금 조서 자체를 동일하게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뭐 위법 수집 증거도 아니고. 이 압수조서는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한 압수조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조서입니다. 저희가 이게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이라는 취지는 그 자체를 배제시켜서 특검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목적이 있는 건데 그걸 다시 변호인들께서 제시를 하셔가지고 쓰신다는 게 사실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주장 답변 내용을 이렇게 그게 제시를 안 하면 환기를 못 시킨다든지 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희가 부동의하는 사유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요. 예, 예, 예. 예, 이해 없습니다. 제시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특검에서 증거 목록 순번 699번 페이지 21 내지 32를 증인에게 제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않는다. 예. 조서에 기재합니다. 예. 네. 나머지 부분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질문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부장관님이 때 증인을 하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랑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경에 총리 공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있죠. 예. 증인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에 관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 509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었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진술한 그 내용을 보면은 총리께서 공간에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한다는데 박 장관 좀 오시지요? 라고 말을 듣고 공간에 갔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모임의 목적 등 그런 다른 이야기는 있었나요? 제가 총리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워딩을 100% 그대로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없고 취지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특검 측이 추가 증거 목록 순번 700번으로 제출한 압수물인 수첩 사진을 제시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다른 사건에서도 계속 제시돼 가지고 보신 건데 여기 첫째 페이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첩은 증인의 업무용 수첩인가요? 아니면 개인용 수첩인가요? 개인 수첩입니다. 개인 수첩이다. 증인은 위 총리 공간에 가면서 업무용 수첩을 가지고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소에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5항입니다. 당시 총리 공간 모임에 참석하였던 방기선 실장, 홍철호 수석이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 내용,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출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자 내용에 따르면 당시 모임은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서 일부는 통화받으러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자리를 비우기도 하는 이른바 지방방송같이 각각 떠드는 분위기도 있었다는데 증인이 기억하는 모임의 진행 경과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걸 알고 싶어서 차분하게 누군가 회의를 주재해서 이렇게 쭉 진행한 거냐, 아니면 뭐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이 질문하고 막 하고 이런 상황이었냐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지금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회의가 그걸 회의라고 무슨 간부 회의, 국무회의 하는 그런 회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지도 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중간에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전화 받으러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꼭 한 분이 뭐 주제를 하면서 다음 누구 말씀하시고 다음 누구 말씀하시고 이런 형식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6항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총리공관 모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는지, 왜 막을 수 없었는지와 같은 비상계엄의 경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별 의미가 없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7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홍철호 수석하고 방기선 실장이 다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그 홍철호 수석 및 방기선 실장 역시 당시 비상계엄의 경위를 서로에게 묻는 중구난방식 회의였고 헌법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에 관련해서 즉 뭐 미임명한다든지 또는 지명한다든지 이런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바도 없다. 그리고 그럴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 수첩에 그게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예. 8항입니다. 위 총리공관 모임에 참석하였던 방기선 실장 및 홍철호 수석은 총리공관 모임이 약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은 그 총리공관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리를 이석한 사실이 있었나요? 저는 계속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압수물인 수첩 사진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이 수첩 사진을 보면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메모한 것 치고는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요. 증인은 이 총리공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말을 증인이 그대로 메모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선별해서 또는 이해한 대로 그리고 증인의 표현을 가미해서 메모한 건가요?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증언을 벌써 오늘이 3번째인 것 같은데 앞에 저 몇 총리님 그럼 신원식 실장님 말씀까지는 뭐 한두 마디 정도 제가 적은 것 같고 그 뒤쪽은 누가 말씀하셨는지 뭐 어떤 그 취지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중에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붙여서 그 말씀에 한두 마디 저렇게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네,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10항입니다. 이 수첩에 메모된 내용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비서실장, 총리, 한 대표, 신원식이라고 각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메모를 해놓은 내용은 그 기재한 사람이 발언한 내용을 증인이 나름대로 이해해서 메모해 놓은 건가요? 예. 11항입니다. 수첩 메모 중 첫째 장 중간에 조기하야는 무책임이다 라고 기재된 부분부터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여기서부터는 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이야기들을 메모해 놓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위 수첩 메모 중 둘째 장 부분도 2024년 12월 4일 총리 공관 모임 때 그 자리에서 메모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이후에 다른 시간에 메모한 건가요? 저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저 수첩 적어 놓은 걸 저런 걸 적어 놨다 하는 걸 압수당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 전에는 뭐 저 내용을 다시 한번 본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저걸 그날 적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지금 이 수첩 사진의 압수 절차와 관련해서 저희 이 변호인 측에서 이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거 안에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항입니다. 특검 측이 추가 증거 목록 승번 699번 페이지 21에서 32면까지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검증 영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이 증인에 대하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이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예. 이 압수수색에 기재된 증인에 대한 혐의 사실은 박성재는 12월 3일 계엄 당시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에게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지시하고 교정 관계자에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였으며 검찰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인력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죠. 혐의 사실이. 예. 수사기록 6권에 3475 내지 3483면을 제시하겠습니다. 특검은 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2025년 8월 25일 증인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죠. 예. 16항입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검사 송영성 등은 당시 증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TV장에서 있던 증인 소유의 2025 검정색 수첩을 발견했죠. 예. 17항입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검사 송영선 등은 당시 증인에게 이 2025 검정색 수첩의 임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당시 검사 송영선 등은 증인 소유의 2025년 검정색 수첩 자체를 압수하지 않고 그중 일부 페이지만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압수했죠. 예. 당시 송영선 등은 증인 소유의 2025년 검정색 수첩 자체를 압수하지 않고 그중 일부 페이지만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사유나 이유를 증인에게 설명을 했나요? 특별한 설명은 없고 저 수첩을 처음부터까지 계속 몇 번 살펴보고는 저 페이지에 대해서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당시 증인의 2025년 검정색 수첩을 누가 촬영했나요? 거기 압수수색 참여하신 분들이 한 겁니다. 예. 그러면 누구의 소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나요?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최소한 증인의 휴대전화는 아니죠. 제 걸로는 안 했습니다. 예. 특검 측이 추가 증거 목록 순번 699번으로 제출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33면을 제시하고 요거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되어 있는
그 당시 수색 그 영장에 첨부되어 있는 압수대행 및 방법의 제한 것입니다. 영장에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이 압수영장 수색영장을 보면 그 압수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문서에 대한 압수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 등 디스크 등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해 저장된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자세하게 그 압수 방법을 제안해 놓고 있는데, 그중 문서에 대한 압수 방법을 보면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해당 문서가 증거물인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의 확인 아래 사본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사본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원본을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죠. 22항입니다. 증인은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에 증인 소유의 2025 검정색 수첩을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은 그 압수수색 영장에서 제안해 놓은 압수 방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특검 측이 추가 증거 목록 순번 699번으로 제출한 압수조서 33-1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압수조서를 보면, 이건 이제 그 당시 압수 집행을 한 검찰에서 작성한 압수조서를 보면요, 피의자 박성재에 대한 박성재의 주거지 압수영장을 집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그 경위를 기재하면서 증인의 2025 검정색 수첩을 촬영한 영상 정보를 MD5 EBCF 99870 CCF 10100 628 FF 2577 280으로 특정하고 그 소지자를, 이 제출자를 박성재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 영상 정보는 이미지 파일이죠. 영상 정보의 소지자는 증인이 소지자입니까? 아니면 수첩을 촬영한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그 소지자인가요?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 예. 24항입니다. 박성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고서 중 수사 기록 3,480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증인께서 서명을 하셨고 그 변호인도 서명을 하신 그 현장 조사 확인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 파일, 이게 지금 수사 보고서에 있는 거라서 명확치 않은데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이미지 파일 아까 말씀드린 ND5 EBCF 99870 CCF 10100 628 982 FF 2577 280의 사용자 역시 박성재로 기재하고, 그 밑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위 해시값은 주거지 TV장의 디지털 기기 2025 검정색 수첩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해시값이고, 그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출력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증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 파일은 증인이 사용자인가요? 그날 온 수사관들이 자기들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 같은, 예. 제가 지금 저 확인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압수한 것도 아니죠. 여기 보면 그 마치 증인 소유의 디지털 기기에서 압수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건 증인의 디지털 기기에서 압수한 게 아니죠.
휴대전화에서 저 휴대폰은 그분들이 볼 수 그분들의 있고 것이죠. 예. 잠시만요. 예, 아니. 녹취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 위에 앞페이지 답변이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아주 한번 녹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저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래서 증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증인께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수사팀에서 와서 수사팀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증인의 디지털 기기에서 발견된 디지털 기기에서 압수한 것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다른 휴대전화는 압수가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거에 관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요 지금 수첩에 관한 영상 정보 해시값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다른 휴대전화 내된 거는 압수된 거는 저희가 여쭙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저희와 상관없으니까요. 요 해시값이 바로 그 수첩을 촬영한 영상 정보의 해시값이거든요. 그 그거에 대해서를 마치 여기는 증인이 그 발견된 디지털 기기에서 압수한 것처럼 기재가 돼 있어 증인이 또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그 상황은 저 수첩을 발견하고 수첩 내용을 보고 거의 끝날 무렵에 예. 요걸 촬영해서 가겠다고 예. 하면서 자기들이 사진 촬영하고 저렇게 저 기재한 것이 예. 알겠습니다. 25항입니다. 특검 측이 추가 증거 목록 순번 699 페이지 21 내지 32면으로 제출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아까 제시한 그 압수수색 검증영장입니다.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혐의 사실, 증인에 대한 혐의 사실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증인이 내란의 주요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인데 증인 소유의 2025 검정색 수첩에 그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기 있는 중요 임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피고인 26항입니다. 피고인 한독수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2024년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된 그러니까 증인이 수첩을 작성하였다는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그 이후인 2024년 12월 26일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피고인 한독수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않았다는 직무유기와 그리고 2024년 4월 8일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인사검증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의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인데요. 증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에 그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 송영선 등 어느 누구라도 증인에게 그 증인의 2025 검정된 수첩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 한독수의 아까 말씀드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수사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준 사실이 있나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27항입니다. 증인은 증인의 2025 검정색 수첩 사진이 피고인 한독수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용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반드시 뭐. 이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19항
주신문사항 19항 관련입니다. 그 검사 송영선 등이 증인한테서 수첩 이제 압수할 당시에요. 그 제가 현장에 나간 검사는 제 담당 사건이 아니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수첩 자체를 발견해서 처음에 통째로 가져가려고 원본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때 증인 그 압수 현장에 입회했던 김재훈 변호사라는 분이 계셨다는데 그분께서 영장에 기재된 날짜가 2024년 12월 4일까지 작성된 문건으로 돼 있으니까 원본 통째로 수첩 통째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셔가지고 송영선 검사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가정집이라서 복사기도 없고 해서 사진 촬영으로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증인 그런 사정 없었습니까? 제가 좀 멍하니 앉아 있고 예. 구체적으로 압수하는 절차하고 예. 과정은 변호사가 있어서 예. 변호사랑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송영선 검사가 아무 말도 없이 수첩 사진 촬영에 갔다 이게 아니고 증인의 아니, 대리인인 촬영해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경위는 그 수사팀하고 입회했던 김재훈 변호사가 논의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신다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증인 댁에 복사기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재판장님 주신문 반대 신문은 여기까지고요. 저기 변호사님들께서 괜찮으시면은 제가 했으면 좋겠고 안 된다 하시면 재판장님께서 좀 직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난번에 최지연 증인 불러서 인사비서관 관련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지금 그때 증인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어가지고 그거 지금 이 주신문 범위에는 없었는데 이 제기 안 해주시면은 제가 두 가지만 딱 묻고 싶고요. 그게 아니면은 재판장님께서 혹시 직권으로 그때 이 박성재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는 어떻게 됐었는지와 또 하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이제 증인께서 장관으로 계실 때도 인사정보관리단이 운용됐는데요. 그때 한동훈 장관은 자기 때는 보고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은데 혹시 증인께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결과나 과정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변호인 측의 입장은 마치 증인이 나온 김에 다른 것도 한번 물어보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뭐 저희로서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게 그것도 또 직권으로 뭐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재판부에서 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오신 김에 그 두 가지만 좀 물어봤으면 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박성재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계속 여러 차례 부인에서 풀수 없이 변호인 증인 신청을 물어보는데 그 자리에서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바라 정말 주신문과 아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어떤 뭐 의도가 있습니까? 그냥 최지연 증인이 말했던 게 생각나서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하고 이종섭 호주 대사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봤는데 박성재 장관 인사 검증 얘기는 최지연 증인한테서 나왔으니까는 물어볼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일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변호인들께서 혹시 뭐 예, 추가로 재판장님, 뭐 있습니까? 재판장님 그 허락해 주시면 12월 4일 그 회의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만 뭐 물어볼 게 있습니다. 12월 4일 회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당정대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 대해서 수첩과 관련된 뭐 이거 특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수첩에 당정대 기재가 있으니까 뭐 추가로 물어보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특별한 이거 예, 이게 없으시면 물어보시죠. 장관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2월 4일 회의 말고 그 이전에 당정대 회의라고 하는 거를 여러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몇 번 참석한 적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이제 주재하는 분은 총리가 주재하십니까? 회의 주재는 누가 하십니까? 통상의 당정대 회의는? 총리 공간에서 할 때는 총리님께서 자주 제일 가운데 앉으셔서 예. 이런저런 말씀을 이끌어 가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 회의에서는 뭐 주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돼서 뭐 1, 2, 3, 4 번호가 붙여져서 회의 자료 같은 게 만들어지나요? 그런 것을 앞에 놓고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회의를 합니까? 주로 현안이 있는 부서의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서 그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의 지원이나 뭐 의견을 듣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현안 부서에서 그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와서 배포하고 회의를 하는가요?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회의를 마치면 어떤 경우에는 뭐 그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겠지만은 거기에 모인 분들이 예컨대 뭐 청와대, 용산 비서실, 그다음에 부처, 그리고 총리실 이렇게 모여서 당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 결론이 나고 그 결론에 따른 각각의 역할이 분담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추진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네. 그 뭐 좀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현안을 공유하는 정도의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이 나는 경우보다는 예. 협조를 구하고 예. 서로 논의를 주고받고 예. 이제 이런 거죠. 예. 12월 4일 그 회의는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뚜렷하게 없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 참석하셨을 때의 회의에 논의 주제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딱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주제라고 누가 말씀하신 건 없으셨고 그냥 제 수첩도 적어놨습니다. 보면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뭐 의원들께 죄송하다, 뭐 우리도 만류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저 기억하고 총리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챙기겠다 업무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 굳이 주제가 있었다고 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뭐 원인 경위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자의 궁금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어째 갖고 이런 일이 됐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더 많이 의원들께서 막 궁금해하시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막아야 된다는 논의로 그런 얘기를 꺼낸 분이 있었습니까? 논의를 한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뭐 순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하죠? 랜덤으로 예. 말씀하신 분 중에 자기 의견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신 의원이 계셨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어떻고 비서실의 입장은 어떻고 부처의 입장은 어떻고 하는 이런 논의가 오고 간 건 없지요. 그냥 각 개인이 자기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났고 그 뒤에 이제 궁금한 걸 더 대통령께 직접 여쭤보겠다 하고 당에서 온 분들이 비서실로 가신 것이죠. 대통령 관저나 집무실로 가신 것이죠. 그리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은 따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때 아까 대통령 탄핵 소추는 뭐 막아야 된다 내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때 탄핵 소추 뭐 이런 얘기는 국회 탄핵 소추를 주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죠?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 심판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예. 막아야 된다 하는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그러니까 국회에 탄핵 소추 절차가 있고 예. 헌법재판에서 심판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그분이 말씀하신 취지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 헌법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뭐 대선 안 그런 정도의 취지겠죠. 예. 헌법재판소였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 당시에 그 지금은 그까지 가지도 않은 그렇죠. 상황이 상황상 특검에서도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증인께서 아까 변호사님 질문에 그 오전에 총리께서 공간에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뭐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박 장관님도 좀 오시지요라는 말을 듣고 공간에 가셨다라고 증언하신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마 그날 오전에 그 총리하고 주재하에 이제 그 대통령실하고 정부 관계자들 모임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고 11시 넘어서 총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요. 예, 네, 거기도 거기- 참석하셨잖아요. 거기에 참석하셨- 예, 거기에 이상민 장관하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있으셨죠. 오전 11시 간담회에는. 그 자리에는 계셨던 것 예. 같아요. 그럼 총리께서 그분들에게는 같이 가자고 말씀 안 하시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만 지명해서 가자고 하신지는 그 들은 게 이유로 없으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고요. 자, 그 개인 수첩 말씀을 하셨는데 그 늘 가지고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무용 수첩을 안 가지고 다니시고 대부분 상위 포켓에 개인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는 겁니까? 지금도 제가 가지고 계시죠? 좀 구식이라서 예, 예. 여러 가지 제가 쓰는 비밀번호 뭐 이런 걸 기억을 못해서 예. 여기에 적어놓고 수첩 메모 적어놓고 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는 겁니까? 다른 메모지도 없고 하는 경우에 뭐 그렇게 메모를 하거나 하는데 거의 메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저 수첩의 표지가 2025년도 수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2월 달이 돼서 네. 그 다음 해 걸로 메모를 일부 옮겨놓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수첩은 그럼 늘 가지고 다니시는 거라고 하셨죠? 예, 지금도 가지고 다니실 만큼. 그래서 생각나는 게 메모가 있으면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는 거죠? 거의 잘 없습니다. 잘 없고요. 이날은 그럼 특별히 메모를 할 만큼 뭐 특별한 뭐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당정대 아닙니다. 저 모임이? 뭐 습관적으로 좀 그렇게 메모를 하는데 네. 다른 종이가 없으니까 그날은 그걸 꺼내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몇 분 걸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 1시간 이상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내용에 제가 메모한 게 저기 뭐 10줄도 안 되는 정도의 내용인데 다 각자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뭐 그냥 한 몇 마디 중에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해해서 이런 포인트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거 제가 생각해서 뭐 이해한 것 중에 한두 가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예, 나름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논의 또는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적어 뭐 놓은 제가 거라고. 판단해서 예, 그 증인이 판단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나름 의미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메모하신 건 맞죠? 네. 자, 아까 변호사님 질문 중에 그 탄핵 소추되어야 한다는 말이 일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탄핵 소추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어디서 나왔는지는 기억나십니까? 제가 누군지 기억을 전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지 의회에서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날 오후 2시 반쯤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난번 제 재판에서도 계속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CBS 그 곽인숙 기자라고 아시죠?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네. 우리 어떤 분의 집사람 된다고 하면서 뭐제 그 곽인숙 주고받아가 하면서 기자님이 2시 48분에 증인에게 탄핵 소추안을 그냥 파일로 보내셨던데 못 받으셨어요? 보냈다고 제가 네. 본 거에 확인이 됐습니까? 저는 네. 그 회의 시간에 그걸 쳐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이 회의석상에서 지금 막 속보로 나오네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접수됐다는데 그러니까 접수됐다 또는 그 속보로 뉴스에 떴다라는 이야기들이 모임 참석자들 사이에 전혀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글쎄, 저는 그런 논의를 한 기억보다는 누군가가 그냥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되고 하면서 말씀하신 정도로만 기억이 된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시간대로 말씀드리면 2시부터 그 당정대 모임이 시작됐고요. 모임 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 예. 그 내용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증인께서는 혹시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거기 참석자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에다 뉴스 푸싱 앱을 깔아놨을 텐데 이런 속보가 떴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 석상에서 이야기되지는 않았습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잘 안 나십니까? 그럼 회의 끝나고는 알았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지금 저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푸시로 온 것들을 제가 그 확인을 안 하고 지우는 경우가 더 많아서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안 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한 내용들은 그 법무부에 있는 그 뭐 담당 뭐 검사라든지 뭐 업무 담당 검사들이 수시로 보고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탄핵 소추안의 발의됐다는 부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뉴스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직원이나 뭐 이런 데서 보고했던 내용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의회에서 발의됐다는 게 법무부인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의회에서 진행될 상황이니까 뭐 제가 그 이후로는 뭐 뉴스나 또 다른 걸로 봤을 수도 있는데 저 우리 곽인숙 예, CBS 정치부장. 그분이 보내준 거는 제가 그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하지나 전혀 안 했습니다. 예, 곽인숙 CBS 정치부장이 2시 48분에 탄핵 소추안 한글 파일을 증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근데- 확인 못하셨다는 거죠? 자, 그 증인께서는 그날 당정대 모임에서 뭐 발언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 전혀 없으십니까? 저는 뭐 발언한 기억이 전혀 그냥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메모만 하신 겁니까? 뭐 다른 사람 말한 거 메모라기보다는 네. 몇 마디 적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예. 그날 그러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주로 그러니까 당정대 중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만 발언이 많았고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별로 발언이 많지는 않았습니까? 그 메모한 내용을 보니까 저도 지금 뭐 예.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렇게 뭐 몇몇 사람들만 나왔다면 그렇게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만 메모하는 메모 수첩에다가 제가 저걸 탄핵은 되지 그 자진 사퇴 안 되고 탄핵 안 되고 특검 수사 안 된다는 내용을 굳이 메모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의원들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네. 뭐 이런 정도의 메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수첩에 보면 당 컨센서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그 아까 증인께서 그 변호사님 질문에 증인께서는 그 1시간 반 동안 그 모임 자리에서 이석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제 생각에 뭐 그 변호사님들이 여쭤보는 게 뭐 사람들이 뭐 중간에 전화 받으러도 나가고 그다음에 늦게 오신 분도 있다라고 또 증언도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2시 정각에 입실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다 도착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늦게 올 수는 있어도 뭐 총리께서 그다음에 가장 뭐 주제라고까지는 그래도 가장 밑분으로 참석하시는 회의에 나머지 대통령실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거는 뭐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네, 그 똑같은 취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가 회의 중간에 이석하거나 전화 받으러 나가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죠. 그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시겠고요. 그럼 주인께서 기억하시는 중간에 뭐 이석하거나 뭐 전화 받으러 나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만 예, 기억하시는 겁니까? 그날 오전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과 뭐 김용현 등에 대한 내란죄 고소장들이 접수되기 시작하고 그 뉴스 속보로 다 나왔습니다. 아마 국민들은 그날 오전에 다 기사로 봤을 것 같은데 이 회의석상에서 그런 내란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뭐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증인도 모르고 참석하신 겁니까? 이런 내란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은? 내란죄 고소장에 대해서 저는 내란죄가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건 그 아침에 그런 게 접수됐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네. 그다음 나머지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이나 뭐 이런 거는 늘 있어 오는 거니까 제가 전에 제 재판에서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알지 못하는 저에 대한 고소장이 100건도 넘게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늘 고소 정도는 있는 모양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 그게 내란죄에 대한 뭐가 특별한 이슈로 뭐 되게 뭐 한 게 있는지 그런 거는 제가 염두에 두고 예, 고민을 해보지 않았어요. 제 질문의 취지는 이날 그 모임 석상에서 그 주제, 그 소재가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런데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물으실 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정의심은 마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그 약간 다른 특검 사건의 선고 그리고 일반 중요 사건도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사건 2건 선고가 6월달에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일반 중요 사건 1건 있고 그 기타 구속 사건들이 여러 건 있어가지고 지금 기일 지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좀 기일을 취소를 하고 이 사건은 7월달에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인신문은 지금 오늘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일단 지금 서정에 대한 체부 결정 확정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 좀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할지 뭐 문제가 될 텐데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기일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이제 6월 기일은 말씀드린 대로 취소를 하고 6월 19일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잠정적으로 체부 결정을 표시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보시고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해 주시면 6월 19일 날 그 증거 체부 결정을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서정 조사는 7월 이후에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서정 조사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보통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변호인 측 증거도 6월 19일 날 뭐 체부를 마무리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6월 19일 날 법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게 되면은 그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9일 날 재판이 있고요. 그 다음 기일 재판은 7월 3일입니다. 7월 3일입니다. 6월 19일 오전 기일이십니까? 네, 6월 19일은 오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르고 해서 아마 이거 증거 체부 확정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은 예정대로 10시부터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판부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제 7월달 기일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걸로 정해뒀는데 그 다른 사건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7월달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뭐 오늘 절차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재판장님 그 6월 19일 기일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체부 절차 진행만 네. 하는 것이죠. 그때는 네, 뭐 근데 아마 다른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걸로 보이고 예. 그래서 아마 그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는데 예. 뭐 일찍 시작하고 빨리 끝나면 뭐 좋고요. 예, 뭐 알겠습니다. 몰라서 제가 좀 예, 10시부터 재판장님 저희 추가 증거 목록 로마자로 9번으로 하나 더 오늘 신청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국회
본회의 회의록 2개와 국회 법사위 회의록 하나인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무렵에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 발언 내용입니다. 입증 취지는. 그래서 증거 목록 로마자 9번으로 오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입니다. 네, 일단 시청은 받겠습니다. 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제가 그 목록을 보내드릴 텐데 거기는 사실은 이제 변호인 측 의견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란이나 세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제출하신 증거도 사실은 지금 증거 의견을 저희가 취합할 시한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그냥 공란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공란 보시고 그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점검을 신청까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번 773번부터 775번까지 네, 신청하셨고요. 이거는 저희가 보내드린 목록에 포함시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잠정적으로 표시된 체부 없이 의견이 제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재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다음 재판은 말씀드린 6월 19일 날 진행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간에 계속 저희가 목록을 보내드리고 하는 절차들은 있을 테니까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회신 등의 절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